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애매한 기체로 불렸던 FA-50은 현재 아주 매력적인 기체로 변모하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젖소리 나는 대형 수출에 이어 이집트에서 무려 100대를 도입할 것이란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아랍권 군사매체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카이와 이집트는 FA-50 구매와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매체는 이집트가 내년 LCA 입찰에서 카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2월 이집트의 아랍 산업화 기구는 카이와 이집트군의 요구에 부응하고 제3국 수출을 위한 첨단 전투 훈련기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 이집트 AOI 수장은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단을 만나 현지 생산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예상 도입 대수는 대략 100대로 실제로 성사된다면 FA-50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죠. 10년 전쯤에 FA-50이 이렇게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국뽕을 넘어서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텐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카이의 강고영 사장은 FA-50의 수출 호황과 관련해 한국산 전투기가 성능이 우수한 것은 물론 군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하며 고장 시 발빠르게 부품을 조달해 수리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면 시발빠르게일까요? 국내 최고 시험비행 조종사였던 강고영 사장은 이제 FA-50을 훈련용 공격기도 아닌 그냥 전투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고영 사장은 10여 개국가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FA-50 36대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인 이집트는 물량을 100대까지 늘릴 수 있고 T-50의 500대 미국 수출도 성사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집트는 한국의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매체 에이비에이션 온라인 2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우선 이집트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총 218대의 F-16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FA-50이 F-16과 설계 및 군수 지원에서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고 F-16 임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에서 호환 운용에 대한 특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16이나 F-35 같은 전투기들의 조종사 양성 기종으로 FA-50은 대안이 없는 최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훈련기 K-8 카라쿨은 119대를 전량 조기 퇴역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밖에 알파제트와 미라주 5의 노후화도 심각하여 이집트는 공군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죠. 이집트 공군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제작한 K-8 훈련기를 201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119대 전량 배치 완료하였는데 K-8이 수시로 의문의 추락을 하거나 성능 부족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 결국 도입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기체를 전량 퇴역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산이라면 K-8이 아니라 C-8이어야지. 어여 바꾸도록. 이에 이집트 공군이 세 가지 기종을 대체해야 할 전투기 겸 훈련기를 들여오게 된다면 못해도 최소 100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수단 내전이죠. 이 사건에서 드러난 동구권 전투기들의 한계로 인해 이집트가 중국제나 러시아제가 아닌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또 필요로 하는 전투 임무는 바로 CAS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CAS란 아군 지상부대와 인접한 표적에 대해 공중의 항공기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폭격을 지원해주는 전투 개념이죠. 그러나 이 CAS에서 최근 러시아 전투기들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6일 러시아 벨고로드의 지역에 그라이보론 검문소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지원군에 대한 러시아 수호이 34 전투기의 필사적인 공습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호이 34는 초저고도에서 비행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CAS 작전을 수행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한 곳도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 초기 당시 수량과 질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가 쉽게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오히려 형편없는 성능만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수많은 미국이 수호이기가 격추당했는데요. 외신들은 러시아 전투기의 타겟팅 포드나 데이터 링크, 이동 표적 감시 추적, GMTI 같은 전자장비의 식별 능력 부재로 인해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럼 고고도에서 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고고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공 방공 체계에 피탄 피격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러시아 공군의 정밀 유도 포탄 고갈이 심각해 무유도 폭탄만 사용할 수 있는 처지라 저고도에서 비행할 수밖에 없어. 이에 우크라이나군의 맨페즈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러시아 기체의 CAS 능력이 떨어진다고 확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집트가 크게 경악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수단 내전에서 자국의 미그 29가 RSF 반군에 의해 격추되거나 약탈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집트는 자국이 보유한 46대 미그 29M의 일부를 수단 정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군사매체 더워전에 따르면
이집트의 미그-29M 일부가 반군에 의해 노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월 25일 밀리터리 아프리카에 따르면 RSF는 미그-29M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매체는 미그-29가 하투름 상공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저구도 임무, 즉 CAS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RSF가 보유하고 있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RSF가 보유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는 거. 현재 이집트는 앞으로도 수단 정부에 군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자국마저도 내전의 역사가 깊으며 지금까지도 IS와 같은 무장단체는 이집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집트 공군에게 있어서 지상군 지원 CIS 임무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집트가 원하는 전투기는 교체가 시급한 훈련용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뛰어난 CAS 능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연계하여 공중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체, 바로 FA-50이 딱 좋은 것이죠. 딱 좋아! FA-50은 사실 초기 개발부터 근접 항공 지원 CAS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죠. 바로 필리핀에서였는데요. 지난 2017년 필리핀은 IS와 연계된 반군 세력 소탕을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를 투입하였고 총 6발의 MK-82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시가전에서 뛰어난 정밀도를 선보이면서 반군 단체만 쏙쏙 골라 섬멸하였는데요. 당시 FA-50을 축하 비행용 쓰레기라고 폄하하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FA-50은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주었다며 추가 구매까지 논의하겠다고 하였죠. 필리핀의 FA-50은 성능 개량 버전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용된 폭탄이 무유도 폭탄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밀 타격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집트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A-50은 블록 20 버전으로 대대적인 항공 전자 장비의 개량이 이루어져 가히 CAS의 끝판왕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가격으로 이만한 근접 항공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는 없는 상황이죠. 근접 항공 지원의 효율은 플랫폼의 탄착 정밀도, 페이로드, 항법 장치, 그리고 탐지 추적 장비의 우수성과 비례합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된 A사 레이더는 대지상 스캔과 이동 표적 감시 추적 모드가 통합되어 있고 구형 랜턴은 없어도 좋을 만큼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는데요. 특히 공대지 표적 획득을 위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AN/AAQ-33 포드가 새롭게 장착되는데 이는 CAS는 물론 ATK, ISN 등 각종 지상 공격 임무에 꼭 필요한 첨단 장비이죠. 이로써 공격 전 최종적인 영상 기반 표적 식별 EGI GPS와 연결하여 더욱 정확한 공대지 사격 지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방 조종사가 CAS 임무 통제 텍스트를 출력하기에 전방 조종사가 굳이 CAS를 통제할 필요도 없이 타격이 가능하죠. 지상 폭격 정밀도만 놓고 보면 최신형 F-16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구형 F-16보다는 더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100대 수출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성능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한편 말레이시아전 수주 패배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중국은 이집트마저 놓쳐버릴 위기에 대대적으로 FA-50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JF-17과 L-15 등 두 개의 훈련기나 개발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FA-50이 서방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의 텃밭이었던 동남아나 아프리카까지 석권하려 들자 초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영 매체 CCTV의 군사 채널인 군미천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FA-50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10여 분가의 내용에서 성능과 재원 및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어떻게든 비판할 건덕지를 찾으려 애를 썼는데 주된 비판 내용은 수출 성과가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해서가 아닌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那么我们今天请两位嘉宾为我们分析一下为什么韩国军贸卖得这么火爆。童轩老师。 首先呢，韩国它在这个对外军售方面还是有整体的布局的啊。最近我们也注意到，像韩国的国防部长就已经提出，在这个军工体系方面，它要用战略性的这个思维去进行发展啊，甚至呢也会成为它未来提升整体综合竞争能力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组成部分。也就是说呢，它的高层非常的重视，倾斜了很多的资源。当然了，我们注意到在国际这个军事市场上，美国的武器装备原来都非常的强势，为什么说韩国现在能够拿到这么多的订单？ 就是因为美国在卖武器装备的时候实在是太霸道了，有各种各样的霸王条款和附加条款，不仅要赚人家的钱，甚至还要对人家进行了一种指手画脚。所以有越来越多的这个国家对于美制的武器装备啊，那是无法忍受的啊，因为什么时候能用，或者说什么时候可以针对哪样的目标可以进行使用，有的时候还要向美国去进行报批。那这样的话呢，整个的这个军事行动可能就会受到干扰。韩国在出售武器装备的时候呢，不像美国那样附加条件很多，它基本上
上呢就是卖了之后他就不管了，你愿意怎么用这个跟我就没有任何的关系。除此之外呢，韩国它在出售武器装备的时候，有的时候呢也和西方打一个差异化啊，比如说德国甚至包括美国，它针对一些这个传统的市场出售武器装备，但是韩国呢可能会针对东南亚国家或者是南亚国家，那么和西方的武器装备的主要的出售方向寻求一定的差异化。好。说了这么多呢，我们再从技术角度呢来分析一下。孟晨，你觉得从技术角度来说，为什么韩国能够赢得这个大单？我觉得首先呢，就像刚才东西老师讲，它的很多技术实际上来自于西方，甚至有很多的项目里面西方的色彩很浓重。你比如刚才说的 FA50也好 T50也好，那么这里面洛克希德马丁公司实际上是主要的参与者之一，而且也是占了相当高的这个占比啊。那么另外，你像韩国现在主力一些炮兵装备啊，或者是其他的一些装备，来自于雷神公司啊，来自于美国的这个通用啊，那么它的技术或多或少都是跟西方有关系的。那么只不过我们说韩国方面，像刚才东西老师讲，它是一个攒的过程，又没有美国人那么多要求，又没有美国人那么多限制，成本相对比较低，卖的时候呢，就只要你要花钱，我就能给你。所以这些呢，会带来一些很多的这种相对来讲买美国装备不那么方便的国家，或者是买不起的国家，那么我选择韩国的装备。 항공기술이 전무했던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발 초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국산화율은 6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자료에서는 61%의 국산화였는데 현재 KF-21을 통해서 핵심 기술 및 우수한 전자장비가 국산화되었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90%에 근접하는 FA-50의 가동률로서 증명되고 있죠. 딱히 더 높은 국산화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해외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필요하면 개발하면 되는 한국이죠. 누구와 달리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중국은 FA-50이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됐다며 비판하는데 지들은 오히려 기술 탈취를 통해 개발해놓고서는 그런 말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고 아니라면 그런 거다. 오늘의 한 줄 평. 비판을 위해 비판만 하는 중국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냥 파묻고 싶다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